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8월 31일이네요.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라이브를 좀 했었고, 네,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제가 다는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계속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에 이게 미국이 계속 급락하는데 한국은 또 올라가요. 참 다르죠, 옛날하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뭐 지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빠질 땐 공포에 맞서시고, 좀 또 너무 오른다 싶으면 차분히 계시고, 뭐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는 거는 오히려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보고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이 이제 최근에 좀 주가 강했던 그 배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의류 판매 실적, 펌텍 코리아, 탐방 노트가 있고요. W게임즈, CNC 인터내셔널, 인선 ENT, 테스, 네오위즈, SK, JVM,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고, 그리고 전기가 테크 산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7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전장화 자율주행 3단계로 전장용 카메라는 고성장, 그리고 애플 XR 기기, VR 기기라 그러죠. 생산이 임박했고, 그리고 입국 규제 폐지를 통해 수요 정상화 본격화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뭐 여행이나 항공 쪽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업종 주가 강세 배경인데, 요새 좀 약했다가 지금 자동차 업종 주가가 굉장히 좀 센 흐름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어제 자동차주들이 일단 급등세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전기차 세제 혜택이 포함된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알리바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먼저 생산을 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3개월 정도로 상반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간 전기차로 변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조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전기차 생산 방대 안 한대요. 일단 이게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뭐 일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 환율 효과도 좀 있어요. 환율 효과 때문에 어쨌든 그 이번에 보조금 못 받는 걸 약간 상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셋째, 조지아 이제 전기차 공장을 생각보다 빨리 짓는다. 원래는 25년도인데 2024년 10월로 6개월 정도 단축했고, 인피니온이라는 이제 독일의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아이오닉 5하고 EV6에 장착되는 전력 반도체 품질 이슈로 생산 차질 보도가 있었대요. 근데 인피니온이 그 현대 기아 물량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서 생산 차질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완성차와 현대차, 기아 비중이 높은 부품사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고, 하반기에도 완성차 중심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미국의 가치관 부품사 있죠. 이런 기업들은 단가 상승 여력도 높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저평가돼 있는 상태니까 현대모비스, SL,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기업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전개 빨라지면 이런 쪽에 자율주행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쪽 관련된 매출 성장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티투다, 이게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거든요. 이거 인수한다 그래서 막 한번 인수하고 뭐 이 사업부 분사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이것도 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 아닐까 우려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포티투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앱 같은 거죠. 그걸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시장 우려를 했지만 그런 흐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메리츠의 이제 화장품 담당하시는 분 의류나 7월 백화점 의류가 전체 매출의 31.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매출이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자파,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그 다음에 남성복, 아동, 가정용품, 해외 명품 이런 것들 다 지금 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안 된다, 뭐 수출 안 된다, 뭐 내수 안 좋다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위기는 뭐 아닌 거죠. 요즘에 계속 뭐 위기다, 복합 위기다 하는데 그럴 근거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폼텍코리아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용기 같은 거, 화장품에 들어가는 용기 만드는 국내 대표 탑2 연우랑 이제 경쟁사고, 중국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 이번 화장품 시장 변화에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중저가 브랜드 쪽에 많이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내수 거리두기 완화, 해외 파트너사도 교체를 했고, 스틱류 있죠, 스틱. 예. 스틱류가 훨씬 더 이게 마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펌프로 쥐어 짜는 것보다 스틱은 꺼내서 이렇게 바르는 거겠죠. 현 주가 8.9배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보시고, 예. 그래서 폼텍코리아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은 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박종대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적과 업황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가는 그런 구간이죠. 예.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부담이 없는 거고요. W게임즈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소각이 있어서 주가 한번 급등했는데, 그것 때문도 있었는데 그 소송 합의금이 예상보다 컸는데도 어쨌든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주 법에서 4년 동안 원고 측하고 이제 그동안 집단 소송이 있었어요. 유료로 칩을 구매했다가 손실을 본 이용자들이 이제 IGT, 세계 최대 뭐 카지노 회사로 좀 알려져 있죠. 여기랑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이 회사가 이제 그 W게임즈의 자회사죠. 여길 대상으로 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 소송을 걸었는데, 아무튼 원고랑 합의했고 그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50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8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일단 2분기에 한 900억 정도 이미 납품을 했고 납입했고, 이번에 900억 정도. 이게 손실로 잡히겠죠. 근데 현재 4천억 정도 현금이 있어서 이번 합의로 추가 법률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리고 거래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죠, 그동안. 근데 2분기에는 조금 성장은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카지노 기업들, 카지노 게임이 이제 그 PC, 이 모바일로 하는 이 회사들의 성장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둔화됐다가 다시 좀 성장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M&A도 하고 있고, 북미의 유럽, 이 아이게이밍은 뭐냐면은 원래 지금 이 회사의 주력 게임은 카지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슬롯머신이라든가 이런. 근데 실제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실제 돈으로 알고 있어요. 환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시장에 진출을 이제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사업 성과 나올 것 같고, 소송 충당금을 반영을 했을 때 PER은 8.3배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경쟁사들이 11배 이상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리고 2천억 이상의 순현금을 갖고 있고, 그 현금이 많은 건 이럴 땐 좀 괜찮은 거죠. 빚이 많았으면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뭐 엄청난 호재다 이거보다도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나 W게임즈는 아무튼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다. 이제 이 소송 리스크가 좀 컸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NC 인터내셔널 이제 하나증권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2분기 매출액 32% 증가해서, 이거 아까 그 펌텍코리아랑 저번에 같이 써주셨죠.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화장품 OEM이고요. 코스맥스 뭐 한국 콜마처럼. 근데 중저가 브랜드를 많이 생산하는 것 같고, 국내 매출이 60%나 돼요. 이 회사는 중국 비중도 좀 있지만 국내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국내 매출이 36%, 북미 아시아가 고성장 했고, 북미 쪽도 지금 매출 비중이 18.7%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북미와 국내 합치면 한 20%, 80% 되잖아요. 예. 그럼 엄청난 매출 비중이죠. 이 두 개만 해도.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크게는 안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미국의 T사라든가 R사, 뭐 L사, 뭐 이런 쪽에 납품하고 있고, 요게 Y가 입셈로랑 아닐까요? 예. 여긴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2분기에 중국이 좀 안 좋았죠. 봉쇄령 때문에. 3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품력도 좋고, K뷰티가 글로벌 확산할 때 좀 수혜주다 라는 내용이고요. K컬처 확산으로 틴트, 뭐 입에 바르는 거죠. K뷰티 제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작년도에 이미 투자를 끝내놨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610%까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중국 법인도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과 모멘텀이 좋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아까 보셨지만 홈택코리아도 그렇고 화장품에 대한 심리들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부진했는데 CNT 인토도 굉장히 부진했죠. 주가 이제 개선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봤을 때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으면 그건 지켜만 봐야 되는데 이 펌텍이나 CNC는 그냥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그 경동나비엔도 경동나비엔 그저께 한번 보여드렸죠. 보고서 그 삼성증권에 그 보고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서진 시스템하고 경동나비엔 실제로는 이번 IRA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숨은 또 수혜주다. 근데 주가가 워낙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으면 공부만 하시고 바닥에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었고 인선이한테는 또 반대로 좀 최근에 올랐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 P와 Q가 곧 같이 올라가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합니다. 용량은 매립 용량 한정돼 있고 폐기물 수요는 점점 증가하니까.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다른 것보다 뭐 영흥 산업 환경을 이번에 포함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수직 계열을 완성을 했고요. 요 폐기물 살인, 예, 뭐 A부터 Z까지 하는 건데 주력은 건설 폐기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하는 영흥 산업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쪽도 하고 있고요. 이 재활용, 자동 폐차된 거를 재활용해서 재판매하는 거죠. 부품 같은 거.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멀티플을 상향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진 않습니다. 인선이인티가 싼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싸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빠지다가 주가가 또 이렇게 금방 올라옵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싸지는 않다. PER 기준으로 14배 정도 되니까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12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싸다 비싸다 이걸 보다도 뭐 적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 정도 밸류면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성장이 나오면 더 높은 밸류를 주는데 일단 내년도에 또 실적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어쨌든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모멘텀도 있지만 주가가 조금 미리 선반영한 감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속도 조절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스는 반대로 뭐 너무 안 좋죠. 그냥 계속 빠졌고 매물이 뭐 최악이고요. 근데도 실적은 좋아요. 왜? 그동안 이연됐던 수주가 3분기에 또 잡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분기에 어쨌든 디램 안 좋고요. 투자 줄일 것 같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기업들은요 안 좋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막 목표 주가 다 올리고 이러면 그때 막 주가는 좋은데 결국엔 꼭지였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테스가 좋은 점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 비메모리 쪽에도 화학 기상 증착 장비라 그러죠. 요 장비의 매출이 일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신규 장비는 파운드리 내년 내에 테스트가 그러니까 올해 내죠. 테스트가 끝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달리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S5 P3 파운드리 미국 테일러 투자는 예정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근데 파운드리 장비 매출은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고
저게 이제 성공을 하면 주가가 재평가 받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 맞는데 당장 뭐 실적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본업이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특히 그 이 낸드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밸류 구간이나 모멘텀은 아직 부족한, 요게 반도체를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죠. 시선이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눌려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는 뭐 우리 워낙 많이 했죠. 공부 그동안. 피해 것이 이제 지겹죠.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3관왕, 근데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 약간 유사한 형태가 엘든링이란 작품이 있는데 그 회사도 3개 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걸 밟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큰 폭의 실적 성장 기대되고 PER은 9.4배 정도, 내년 실적 기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고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무조건 하는 거는. 왜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리온 할 때였죠. 이리온 할 때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네오이즈. 그때가 여기 어디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랬다가 이번에 상 받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흥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년 여름에 출시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 주가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조심하자. 흥분할 단계 아니다. 남들이 파티할 때 떠나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네오이즈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죠. 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SK, 제가 어제 포스코홀딩스 갔다 왔지만 SK도 칭찬을 해야죠. 포스코홀딩스도 칭찬하고. 왜냐, 그 자사주 소각하는 거 약속을 지켰어요. 한다고 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얼마 전에 3% 자사주 소각을 했고, SK도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장 끝나고 발표해서 제가 어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튼 2천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합니다. 이걸 25년까지 매년 해요. 반복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걸 해서 약속을 지켰다는 게 이제 투자들의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동안 막 불미스러운 일들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젠 바뀌었죠.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세요. 주가를 떠나서. 그래서 정말 SK, 포스코홀딩스 다 이런 결정 너무나 잘했고, 이걸 계속 이제 이어가야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배당도 지급하고, 자기 주식 매입에 2천억 포함해서 5,300억 투자하고 매년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배당만 거의 6%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자기 주주 환원율이 되게 높죠. 거기에 3%도 나오면 9% 가까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아까 뭐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한테 의견 잘 전달했고, 많이 좀 공감을 해주셔서 전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뀌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ESG 관련해서 회사도 그냥 닫힌 포스코가 아니라 열린 포스코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 듣는 것만 봐도 시장과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그런 임원회의에.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뭔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하길 기대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JVM은 IBK 이건재 연구원님이고, 목표주가 31,000원. 우리 다 아는 기업이죠.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자동약 제조기. 약사분들이 약을 이제 그 만들 때 이 회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익 성장 같이 나오고 수출까지 잘 됩니다.
근데 JVM은 이제 이 내용은 다 아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인데 이 회사가 한미헬스케어랑 합병한대요. 근데 한미헬스케어가 건기식 있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합병을 해가지고 건기식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건데 근데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이른바 약국형 개인 맞춤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 받을 때 약국 가서 처방약 주잖아요. 그러면 파우치에 딱 담아서 약을 섞어주죠. 여러 개. 미국의 약은 병에다가 같은 걸 똑같이 놔요. 근데 여긴 좀 다르죠.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파우치에다 섞어줍니다. 예.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사 그거 소분이라 그러죠. 그거를 소분해. 예, 소분. 근데 이 소분 관련 법령 개정이 이제 이루어진대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개정 이전에 준비하겠죠.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런 자동약 조제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분류를 해줄 거 아니에요. 포장까지. 그래서 JVM은 지금 잃을 건 없어요. 뭐 돼도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근데 일단 그런 법령 개정이 기대가 되니까 또 한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BR, PER 역대급 예,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지 매출이 꾸준하게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VM이 이번 올해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성과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오시밀러 계속 말씀드려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제 두 번째 파도가 온대요. 첫 번째 파도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레미케일이나 지금 미국에 진출했던 뭐 트룩시마 이런 건데 이 첫 번째 파도보다 더 큰 파도 엄청 크대요. 이 두 번째 파도는. 왜냐면 그 오리지널 신약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제외하면 휴미라는 글로벌 매출액 1위입니다.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거 대부분 그 셀트리온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5위, 7위 제품. 그러니까 완전히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하겠죠. 그래서 더 큰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초반부터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도는 셀트리온이 먼저 깃발 꽂고 선점을 했는데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또 경제가 그러니까 그 경쟁이 정말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게 옛날에는 그 보험사 미국의 보험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잘 안 쓰려고 그랬죠. 신약 위주로.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 마케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대체 처방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호 교환 지금 임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저 휴미라를 만든 에브비하고 같이 공동으로요 임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차 처방 가능한지 그걸 상호 교환. 그래서 만약에 24년에 끝난대요. 그게 평가를 했더니 오리지널과 완전 똑같이 가능해요. 그게 입증이 되면 이제 약국에 딱 가요 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국에 딱 가면 의사가 이제 처방전만 갖고 가면 이제 약사가 해주잖아요. 그럼 원래는 오리지널이 써 있으면 오리지널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휴미라를 처방을 딱 내렸어요. 그럼 지금은 약국에 가면 휴미라만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휴미라를 갖고 가면 약사가 저 대체 처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뭐죠? 이름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 이름이 뭐죠? 이름까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이 휴미라의 그 셀트리온이 지금 만드는 이 바이오시밀러 요게 어쨌든 요걸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 처방.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엄청 커지겠죠. 가격은 더 싸거든요. 예. 그렇게 완전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 처방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있었대요 옛날에. 근데 샘글리가 성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약사들이 이제 기존에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대체 처방이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게 약사 인식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런 부분은 모멘텀이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같아야 돼요. 성능도 당연히 차별성이 그럼 있어야 되면은 편리하게 주사 맞을 수 있고 하는 거 통증을 낮추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또 셀트리온이 갖고 있고 SG 제형은 이제 주사제로 집에서 맞을 수 있는 거죠.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이번 두 번째 파도에
큰 수혜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 암젠보다는 좀 늦게 출시하고 내년 7월에 출시하는데 구연산염이 이 통증을 유발해요. 이걸 없애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일리아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강도도 크지 않을 것 같다. 요것도 이제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나오는데, 그러니까 온갖 경쟁인데 한국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가 이 테크 산업, IT 산업에 미친 영향인데, 요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원가 부담 커지고, 그 다음에 소비는 좀 줄고. 왜 소비 줍니까? 전기요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쓰는 돈 있죠. 요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안 쓰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악재죠.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에는 이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소재 쪽에서 어쨌든 봐야 될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는 덕산 네오룩스, 메모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리 한번 다 아는 기업이죠. 레이크는 어제인가 그제 우리 공부해봤죠. 유럽 전기요금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냥 막 요금이 올라가요. 독일이 평균 전기요금이 그 전년 대비해서 10배 올랐대요. 지금 30만원. 우리나라는 53,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해서 IT한테 안 좋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MS와 아마존이 아일랜드 신규 투자 차질을 좀 빚었다고 합니다. 네.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저전력으로 가야 돼요. 전력 소모를 줄인. 그래서 삼성전자 GAA 공정도 되게 유리해요 앞으로. 뭐 이거의 수율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TSMC보다 앞선 기술이죠. 저것만 제대로 고객사 잡아주면 좋은 거고, 디스플레이는 LTPO 방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TFT, 전자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그래서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그게 소재가 폴리 SI에서 폴리 옥사이드, 이게 산화막에 뭐 쓰이는 이런 소재인 것 같은데, 옥사이드가 산화라는 뜻이죠. 요 소재로 바꾸면 LTPS가 이제 기존에 쓰던 거 대비해서 전력 소비가 15%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이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애플, 삼성전자. 블랙 PDR은 발광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에요. 밑에다 평광판, 원래 PDR이라는 게 OLED 기판에 밑에 평광판이 원래 붙거든요. 이거 없애버려요. 검은색으로 넣는 건데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넣으면 얇아지기도 하지만 이게 그 발광 효율이 되게 높아져서 빛 반사가 줄어들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독일 전기요금이고, 이게 블랙 PDR. 요게 폴라라이저라고 써있죠. 요게 잘 안 보이시는 폴라라이저가 뭐냐면요, 요게 평광판이에요. 보통 여기다 평광판 붙이거든요. 예, 여기 OLED에다가 여기가 글라스죠. 근데 이거 없앤 거예요. 이게 에코 OLED. 이게 삼성. 이 기술을 누가 했습니까? 덕산 네오룩스. 근데 예전에 이게 채택이 되네만에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는 게 하이케이 메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이케이 유전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반도체 보면은 이렇게 전류들이 이렇게 미세 공정 때문에 이게 간격이 좁으면요, 전류가 막 누설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전류가 누설되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죠.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단점인데, 그거를 하이케이라는 그 유전체 물질을 딱 써주면 전력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저게 이제 대세로 가요 지금. 예. 그래서 저걸 하는 회사가 레이크 머티리얼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그 하이K, 요렇게 하이 다시 K를 이렇게 네이버에 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레드우드의 투기일기라고 있죠. 레드우드의 투기일기. 여기 보면 하이K 플러스 ALD 자료 후기 및 요약, 요거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거 우연히 좀 발견을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 화살표 해서 뭐 내 컴퓨터 저장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지금은 안 되나요? 저는 이미 받아놨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요게 그 자료입니다. 이미 받아서 그런가? 아무튼 예. 그래서 간단히만 뭐 소개해드리면 요게 이제 ALD라고 이게 이제 원자 증착 장비라고 있어요. 많이 설명해드렸죠. 이게 이 장비 만드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미세화,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아주 작게 그려요. 예, 옛날과 다르게. 그래서 그 미세화에 따른 미세화를 하면 근데 누설 전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하이-K 그리고 새로운 증착 방식이 ALD 방식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커파시터인데 여기다 하이-K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전류 누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소재가 ZR에서 HF로 좀 바뀌고 있대요. 요 HF를 하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죠? 요거 관련된 전구체 회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려져 있어요. SK 트리캠은 이제 SK 머티리얼즈 자회사였는데 이 회사 이제 SK가 합병해 버렸죠. 그래서 하이-K 사용에 따른 국산 수요주는 DNF가 있고요. DNF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레이크는 SK 하이닉스 쪽에 전구체를 해서 지금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메카로는 ZR 이쪽을 하는데 HR 비중이 늘어나니까 좀 좋진 않다. 회복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도 DNF가 좀 수혜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증착 공정은 웨이퍼에 얇은 옷을 입혀서 약간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게 ALD 원자 증착 장비가 이게 다 좋아요. 근데 공정 속도가 좀 느려요. 요게 좀 단점입니다. 뭐 그럼에도 워낙 압도적인 이 장점들이 많아서 향후에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 ALD 장비가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아이패드용 OLED에 저걸 도입한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기 OLED 저기에도 그 ALD 장비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주성도 또 모멘텀을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LG 쪽에 또 주성이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 거고 그래서 대표 기업은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런 걸 만들고요. 예, 읽어보시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비 하이-K 증착용 ALD 선두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주성을 좀 좋게 보는 게 그런 방식이고 또 태양광 전지 장비도 납품하는데 PERC 방식이라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만들었던 건데 어제 설명드렸죠. 레이크 어젠가 그젠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설명할 때 하나솔루션의 저 태양전지 만드는 PERC 방식. 그래서 태양전지 밑에다가 뭐 필름인가요? 그런 거 이제 붙여가지고 더 흡수하게 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하나솔루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환율이 어쨌든 요것만 가지고는 넘기 힘드니까 요새 또 하나의 방식이요. HJT라는 방식으로 이걸 좀 바꾸고 있대요. 예. 그래서 전면 및 후면에 뭐 고품질 수소화된 고유 비정질 덕분에 뭐 이런다고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모르시면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PERC 방식이 있고 HJT 방식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아직은 대중적인 건 PERC 방식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효율은 좋은데 장비를 바꿔야죠. 그래서 이 장비를 주성이 만들어요. 그래서 수주했던 걸로 그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시장의 좀 기술 변화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다만 아직은 반도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유진테크도 있는데 유진테크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진 쪽도 한번 어쨌든 지켜보시고 워낙 D램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 좀 푸지네요. 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데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점점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이게 이제 전구체 소재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TMA 기억나세요? 트리메탄 그 다음에 알루미늄 어제 한번 했죠. 그 소재가 LED
원천 소재인데 엄청 회사가 고생하다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예,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고, 이 소재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LED. 예. 그래서 이 하이케이 쪽에 들어가는 전구체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기술 트렌드에 딱 맞죠. 태양광 소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DNF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뭔지는 아시겠죠? 이 하이케이. 하이케이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만드는 블랙 PDL. 예. 요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요걸로 편광판이 보통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고 요 편광판 폴라이저 대신에 여기 블랙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 전력이 2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감소에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죠? 연결이 잘 되시죠? 예, 그래서 덕산, 레이커 머티리얼즈 이런 저전력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소재 기업들은 꾸준하게 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요. 요새 덕산이 그래서 좋아요, 분위기가. 그죠? 그렇게 빠지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힘들지만 잘 이겨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OLED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가는 거는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아직 업황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만약 덕산네오룩스 물려 있어요. 근데 보유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아, 이 덕산네오룩스 기술력도 별로고, 아,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돼?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비싸고 막 그러면. 근데 주가 빠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워낙 빠져서 내년에 OLED 좋아질 것 같고 대형화되고 삼성의 핵심 공급처고 거기에 이 기술력들, 그죠? 방금 설명드린 블랙 PDL 이런 것들까지 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오프라인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온라인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고, 온라인 침투율은 여전히 높고, 그래서 성장률은 점점 둔화돼요. 침투율이 높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성장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0에서 10% 침투율하고 이제 90% 침투율이 그럼 다 온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신회사들이 그런 케이스죠. 이미 침투를 다 했죠. 전 국민이 통신 다 써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침투율이 낮을수록 좋아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 침투율이 낮잖아요. 올라갈 놈이 많죠. 해외여행 침투율이 낮아요. 지금 여행을 많이 못 갔으니까 그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신세계가 수혜 받을 것 같다. 백화점 매출이 여전히 좋대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백화점 쪽 여전히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등에 따른 면세 산업의 센티 개선은 신세계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면세점도 이제 나쁠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3단계로 전장용 카메라는 고성장. 작년 11월 기억나세요? MC넥스부터 해가지고 막 파트로 막 급등했던 거.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흥분하면 안 된다. 아직 시장이 열리려면 좀 남았는데 주가 막 날라가더라고. 메타버스랑 같이. 그건 전형적인 스토리로만 간 거죠. 그러니까 주가 다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진정하고, 예, 또 기업 분석에서 기회를 찾을 시점인 게 자율주행 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씩 다가와요. 점점. 23년, 4년으로 갈수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섹터 중에 자동차용 카메라,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 VR, AR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기업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공부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폰 성장은 또 둔화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이죠. 이제 3단계로 진입합니다. 내년부터. 자율주행이에요. 사람이 운전대를 놔도 가는 겁니다. 타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LG와 삼성전기가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100% 확인은 안 됩니다.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각각 1조 원씩. 예,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나올 것 같고, 아직은 매출 비중이 꽤 높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수주 따내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에도 삼성전기, LG노텍이 테슬라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뉴스가 나왔고, 예, 전기자동차, 현대기아도 지금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빨리 하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원래 5개거든요, 기존에. 이게 12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각종 장치들에도 그 PCB 있죠. 이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는 여기 박강호 연구원님은 MC넥스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예전부터. MC넥스가 그래도 이쪽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MC넥스는 이미 레퍼런스도 있어요. 많이 납품을 해봤어. 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MC넥스의 전장형 카메라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았다가 결국 좀 꺾였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하기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죠? 주가 저점 나왔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저런 자동차 또 AR, VR 기기, 스마트폰 외에서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기업들을 잘 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자도 좋지만 MC넥스에 대해서도 박강호 연구원님이 긍정적으로 해줬고, 이제 스스로 MC넥스 스스로가 경쟁력을 입증해주면 돼요. 이제 남은 일은 돈 벌고 또 스마트폰 업황 좀 좋아지면 좋죠. 스마트폰 업황이 받쳐주면요 완전히 금상첨화예요. 더 좋죠. 왜냐, 스마트폰 본업 받쳐주죠. 신사업 잘 되죠. 근데 지금 본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상승하려면 중국의 스마트폰이 좀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간 문제니까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고서는 애플의 XR 기기는 요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거 고글처럼 그 스키 고글 같이 생겼죠. 이게 딱 착용하고 이제 가상현실 체험하는 거죠. 이미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은 이런 제품을 2개나 출시했었고, 근데 애플이 이거를 1분기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대요. 신규 XR 기기. 예.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양산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이 부품 회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겠죠. 당연히. 예.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다. 예. 그래서 XR 진출이 확대가 되면서 뭐 리얼리티 1과 리얼리티 프로는 상품을 벌써 출원을 했대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이제 점점 확장. 이런 애플의 기기가 확장되는 건 삼성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부품 회사한테는 되게 좋고, 여기 들어가는 게 OLED, 그 다음 뭐 있죠? 카메라, PCB, FPCB 이거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기기들 뭐 OLED 16GB D램도 용량이 엄청 높아요. 반도체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장이 커지면 D램한테도 되게 좋은 거죠. 뭐 아직 스마트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카메라 모듈도 13개나 들어가고 가격도 되게 비싸요. 예, 근데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저런 기기들이 나중에 좀 나오면 한번 체험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들이 애플까지 나오고, 이미 메타는 내놨고, 그래서 관련 기업도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녹스 첨단, APS 홀딩스, 또 선익 시스템 이런 기업도 있고, 직접 수혜주는 이 2개 회사래요. LG노텍. 그래서 오늘 뉴프렉스는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메리츠증권 보고서 보고. 차량용 그 전장 부품도 있지만 메타 플랫폼에 들어가는 퀘스트, 오큘러스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거예요. 요거 메타 프로젝트 캄브리아. 며칠 전에도 우리 알려드렸죠. 제가 메타 요 신제품 나온다고. 예. 뉴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뉴프렉스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요거는 소니 거고 요거는 애플 거. 애플 게 금액이 꽤 비싸네요. 애플 거는 잠깐만요. 아니 다른 회사 제품은 399달러 800달러인데 여기는 기본 금액이 300만 원이 넘네요. 와, 애플은 그냥 너무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왜 갑자기 뉴프렉스 올랐나 아마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 아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뉴스 때문이에요. 근데 또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 10% 올랐으니까 이제 또 그러시면 안 되고, 갈 길이 멀어요.
예, 업데이트 꾸준히 하시면서 3분기 실적도 봐야죠. 그리고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요거 물론 요게 되면 좋지만 핵심은 뭐죠? 자율주행차입니다. 자동차가 핵심이에요. 실제로. 예. 거기가 시장이 훨씬 커요. 근데 그건 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이거 말고도 BH도 있고 그죠? 예,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부진하지만 삼성전기는 차량용 쪽에 포트폴리오 지금 다변화되는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게 아닙니다. 예, 안 간다고 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방향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 규제 폐지를 통해 수요 정상화 본격화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는 이건 계속 제가 한 2, 3주 전부터도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풀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풀고 근데 9월 3일부터는 이제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한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여행은 더 가기가 쉽고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쉽죠. 예. 그래서 이제 해상 제도 폐지되면 훨씬 낫죠. 아니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가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데 검사해야 돼요. 그거 은근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불편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 있고 나서 실제로 예약이 급증하고 있대요. 진짜 실제로. 예. 여행사들 이런데 알아보니까 급증하고 있다면 아까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지금 무비자거든요. 그거를 8월 말까지인데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대요. 이거는 카지노 회사들한테 호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항공, 카지노 회사들한테는 일본이 되게 중요해요. 일본 비중이 높고 알짜 이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호재가 나왔다. 그래서 근데 다만 저비용항공사의 최대 단점은 그때도 제주항공 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유상증자 리스크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뭐 제주항공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증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뭐 거의 마지막 자본 확정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수요 회복에 우리가 한번 그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뭐 해외 여행 쪽도 그렇고 이런 외국인 카지노 지금 일본 고객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GKN 실제 근데 지금 비자 발급이 일 150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도 파라다이스 같은 거 일 방문객이 이렇게 늘어났대요. 계속. 이게 비자 면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더욱더 늘어났죠. 네, 그러면 더더욱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이게 지금 이제 거의 확정돼서 이제 나왔지만 이런 뉴스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보고서도 나오고 카지노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주가는 막 들쑥날쑥 했죠. 네. 그렇지만 방향성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계속 좀 잘 그리시면 좋아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고서는 다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전자공시로는 오늘 하나 있었던 게 아까 HSD 엔진이었네. 오늘은 별로 없었고, 네, HSD 엔진이 삼방용 엔진을 아마 중국 업체에 납품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타이조 쌍푸 10 엔지니어인데 이게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HSD가 오늘 공시를 냈고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마 중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고 어제 장 끝나고 어제 W 게임 좀 보여드렸죠. 근데 SK는 장 끝나고 이게 공시 나와서 요게 어제 공시였고요. 요 공시고 내부자 매수는 8월 30일 어제 토비스 맞아요. 이것도 뭐 이거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저 기억이 안 나네 어제. 네. 어제 그 내부자 매수 중에 토비스 아시죠? 토비스가 그 대표이사가 지분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꾸준히 장내 매수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 샀고 APS 홀딩스 오늘 급등했죠. 이것도
뭐 XR기기 수혜주로 나왔는데 이 전기료 대표이사 계속 사죠. 요즘에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 지분 계속 매입하고요. 이 APS 홀딩스도 몇 번 보여드렸죠.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어제도 샀어요. 금액도 한 2만 주 정도. 그래서 아무튼 토비스, APS 홀딩스도 일단 대표이사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근데 이미 좀 APS는 올랐고요. 토비스는 최근에 주가 좀 별로 안 좋았죠. 카지노.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잘 저점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이런 거를 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왜 대표이사 왜 살까? 공부해 보시고 사업 보고서 보고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내가 어디서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뭐 예를 들면 꿈에서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 얻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전자공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남은 몫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죠? 공부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오늘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좀 우울했죠. 미국이 좀 안 좋아서 출발이 안 좋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3% 가서도 딱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팍 하더라고요. 근데 기계업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이거든요. 여기에 또 원전주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그쪽도 차익 매물 나오고 그래서 오늘 2,500억을 여기 팔았어요. 근데 이거 제외하면 실제로 오늘 엄청 산 거죠. 오늘 전체로 2,100억 샀거든요. 전기전자만 3,200억 샀습니다. 그냥 IT를 다 쓸어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한 겁니다. 미국이 빠지든 어쩌든.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상황은 완전히 좀 많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계업종.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이 지분을 어쨌든 팔아버렸어요. 블록딜로. 그래서 오늘 회사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좀 매도가 나왔다. 여기 외국인이 다 던져버렸죠. 1200만 주. 그죠? 아침에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업종으로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파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좀 많이 사줬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 좋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더 산 이유가 좀 있어요. 뭐냐면 MSCI 그 오늘이 분기인가요? 반기인가 분기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8월 말에 항상 리밸런싱 합니다. 리밸런싱.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리밸런싱 했는데 오늘 주식을 샀어요. 국내 주식. 그래서 그 효과도 종가에 좀 있었어요. 종가 리밸런싱 효과도 일부 있어서 종가에 그 더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쪽에서 이게 종가에 더 들어왔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보시고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가 여기 있네요. 오늘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어제 보여드렸죠. 어제 보고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갔는데 그 애널리스트 의견은 뭘 악재냐, 괜찮다, Q 성장하니까. 근데 9월 초까지 발표될 때까지는 사실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도 보면은 막 악재다 호재다 혼조하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다행히 올랐습니다. 무려 오스테 임플란트가 14%. 최근에 그것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다행히 치과 관련주들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한숨 쓸어내셨을 것 같고 다행이고요. 아이폰 관련주는 이제 애플에서 XR 기기 나온다. 그래서 오늘 덕산. 영풍은 고려아연 그 지분 경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려아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고려아연 지금 지분 경쟁 때문에 가요. 펀더멘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펀더멘털이 아니라 지분 경쟁으로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갤럭시 부품주, 오늘 뭐 그쪽 기기 관련주, 2차전지, PCB 뭐 다 급등했고,
대덕전자도 좋았습니다. 반도체 재료 쪽도 좋았고, 덕산테크코피아가 호재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갔죠. 예. 이게 영문 기사로 뭐가 나온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번역을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덕산테크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 아메리카가 9,500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요. 미국 테네시주 셀비빌의 이 지역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에 6만 톤의 전해질을 공급하는 증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보조금 혜택을 이제 미국에 지으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해질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구체도 만들고요.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이 2차 전지 소재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사업의 일량으로 하고 있고, 덕산테크코피아가 이미 SK온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영문으로 나온 게 있어서 장중에 그게 이제 퍼지면서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23%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떤 아예 확인 안 되는 루머로 올랐으면 별론데, 저게 진짜 사실이면 이거는 오늘 올라서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 좋죠, 올랐을 때. 근데 아무튼 그런 좀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봐야죠. 해봐야 되겠지만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낸드 플래시, 오늘 IT 대표주 다 LG전자도 좋았습니다. 삼성 SDI 또 오늘 3% 급등을 해줬고, 오늘 IT 쪽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쪽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 요새 나스미디어도 조금씩은 회복되네요. 반도체 장비도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들도 제주항공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좋았고, 폴더블 폰도 이제 곧 출시가 되죠. 폐기물 처리, 오늘 인선 ENT가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 영향으로 주가가 6%, 아마 이건 보고서빨이에요. 좀 약간 LED 음원 음반주 오늘, 맞아요. 하이브가 왜 급등한지 아까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투표라는 게 온라인 투표인가요? 예,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BTS 병역, 이게 워낙 좀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군면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겠다, 국방부에서. 이런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면제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내년도까지 활동은 좀 줄 거예요. 군 면제랑 관계없이. 근데 본격 활동은 아마 2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죠. 이렇게 그 주가에는 만약에 BTS가 군 면제를 받게 되면 하이브 주주들한테 좋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워낙 이 찬반 여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고, 우주항공주도 좋았고, 원전, 자율주행,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도 막판에 힘을 내줬습니다. 하이닉스 좋았고요. 다 대부분 좋았어요. 단 안 좋았던 건 정유주가, 오늘 정유주만 그냥 급락해. 참, 이노베이션은 배터리입니까 정유입니까 진짜. 아니, 빠질 땐 정유, 오를 때도 정유인가요? 참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어떨 땐 정유, 어떨 땐 배터리니까. 예, 참 헷갈립니다. 비료, 조선, 오늘 이쪽은 천연가스가 다 급락해가지고 좀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은 좀 올랐네요. 약간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랐는데, 아무튼 오늘 대부분 다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 일부 종목들은 좀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은 좀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략히 한번 보고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오스테인플란트, 대덕전자, 하이브, 에코프로, 이 폐배터리 관련주죠. KMW,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심텍, BH, 삼성전기, LG전자, 녹십자, LG화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최근 급락 후에 반등.
SKC도 오랜만에 회복됐네요. 그 다음에 SK는 어쨌든 약속 지켜서 오늘은 좀 칭찬해 줄게요. 예. GS 리테일, 첨보, 현대중공업. 반면에 오늘 빠진 건 정유주죠. 정유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전선, 현대일렉트릭, S오일, 이노베이션, OCI 다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주예요. 방산주 일부. 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뭐 변화무쌍하고 오늘 환율도 급락하고 분위기는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수 연연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저희 뭐 당사 의견이니까 지금은 뭐 PBR 1배 이하에서는 주식하자라는 저희 당사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주식 투자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물려 계신 분이 훨씬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 리밸런싱 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고, 버티실 거면 끝까지 버티시고. 근데 단지 장 안 좋아지니까 현금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예, 현금화는 반대로 비싸질 때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관점 가지고 투자해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해요? 지수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수 맞추려고 뭐 선긋고 차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나의 엣지를 찾아야죠. 어떤 기업의 엣지, 뭐가 좋을까? 이걸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또 되게 좀 아까 경동나비행 가는 거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야, 저런 아이디어를 그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골라낸 것도 대단하고 오늘 주가 오른 것도 참 예,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이었는데 그 보고서 참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긴 하는데, 결국 뭐 저게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예,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진짜 길이 보입니다. 피터 케이 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공부한다고 되냐, 공부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 아니 돈 잘 버신 분 중에도.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동의는 안 하고 공부해야 된다. 저는 피터 케이 님 의견에 100% 공의를 해요. 그냥 계속 처절하게 해야 돼요. 계속. 예, 단 여러 개 할 필요 없고 계속 압축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업종을 줄여 나가야 돼요. 반도체만 하든가, 예, 폐배터리만 하든가, 아니면 지금 요새 최악이 어디예요? 지금 최악 어디예요? 반도체, 석유화학입니다. 철강 3개. 아, 그 해운, 페노션 같은 이 4개 섹터 거의 최악이거든요. 예, 최악이면 뭐예요? 좋아질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그냥 집중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끝나면 집중 배팅. 그거 하나의 방법. 피터 케이 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계속해서 공부해야죠. 예, 데이터 쌓으면서.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편지를 한번 또 제가 군산에서 마지막에 이제 편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아직 저도 이제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님, 저는 3년차 주린이이자 염이사님의 팬으로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양앵앵입니다. 군산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하셔서 휴가를 내서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저 멀리서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잡아서 감사 인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원래는 자필로 쓰고 싶지만 워낙 악필이어가지고 컴퓨터를 빌려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여 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펀드 매니저를 꿈으로 삼고 금융 자격증을 취득해서 금융회사에 입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지난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제 자신만을 후회하고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질감을 못 이겨서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하셨군요. 그렇게 이직을 하고 다른 회사 생활을 하다가 현재 관심의 중심에 있는 성일하이텍에 입사하게 성일하이텍에 입사하셨군요. 요새 제일 핫한 기업이잖아요. LNF와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등과 같이 일하게 되었고 2차전지 공부해야죠.
이러던 중 유튜브에서 당시 염 차장님의 방송을 보게 됐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서 염 이사님 방송을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블로그를 통해서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주관적으로 분석도 했고 실적 발표 시즌 중에는 달력에 표시해서 확인하고 게임 회사의 게임 출시도 확인해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도 좋았고 수익률도 꽤나 잘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자 종목 추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하락장이 왔고 무엇인가 추천할 때 항상 나는 추천만 할 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라며 버릇처럼 말했음에도 맞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의로 이렇게 내가 잘 되니까 너 요새 잘 돼. 뭐 추천 좀 해봐.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뭐 친척분들 그럴 수도 있고 그 아마 그런 친구나 친척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잘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진짜 욕만 먹어요. 관계도 되게 안 좋아지고요. 아마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추천한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쯤에 염승환 이사님께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상황을 보며 염 이사님의 대처를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발과 불만을 묵묵히 받아주시고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주는 염 이사님을 보며 또다시 염 이사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사님을 만나 뵙기 전 저는 눈앞의 수익만을 위해서 스캐핑을 하며 일희일비하던 투기성, 투자 개념을 가진 주린이 A였으나 현생을 살며 흔들리지 않으며 수익률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투자 방향이며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포에도 주관을 가지고 투자하며 주식을 배우고 있는 주린이 A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우 정말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저한테 이사님은 로버트 기요사키 이상의 가장 큰 부자 아빠 책 쓰신 분이죠. 예. 이상의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팬들도 이사님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님의 팬 땡땡.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잘 되셨을 때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추천도 해주셨나 봐요. 근데 안 되니까. 근데 아니 뭐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방송에서 하는 건 추천도 아니고 추천한다고 제가 맞출 능력도 안 되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능력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전달력. 예. 그러니까 이해한 거를 쉽게 전달하는 능력. 그거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약간 쑥스럽네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좀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배운 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이게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오늘 하루 있는 이 많은 보고서를 1시간에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 이런 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종목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저도 앞치러 가지고 공부하면서 전달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취사 선택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당연히. 주식이 폭락하는데 욕 안 먹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욕 먹는 거 아예 화나죠. 저라도 화날 것 같아요. 그 시장이 한 30%나 빠졌는데 욕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결국 제가 그러면서도 계속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다고 그냥 도망가고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안 좋을수록 더 여러분들 곁에서 더 이런 걸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좋을 때만 하고 아닐 땐 도망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이제 저희 회사랑 같이 하는 거지만
더 좋은 게 이제 저만의 콘텐츠를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저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더 소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또 시장 좋아서 제가 이렇게 좀 오래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고 토요일 날은 저기 밀양 가는데 거기도 벌써 다 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어제 또 그 서울경제신문 거기 참석하셔서 또 제가 좀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렸는데 어제 찾아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